안녕하십니까? 전 세계 각지에 흩어져 있는 제1국민 수험생 여러분, 그리고 학부모님들 반갑습니다. 지금부터 23학년도 대비 입시 설명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유원학원 대표 신한진입니다. 고려대학교 국어국문학과를 졸업하고 2006년부터 지금까지 제1국민 특례 입시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특히 2023년도는 제1국민 특례 입시의 변동이 매우 큰 해입니다. 먼저 이화여대와 한국외국어대학교가 서류 전형으로 전환되었습니다. 또한 코로나 사태가 장기화되는 것에 따라서 학력 격차가 전 세계적으로 두드러지고 있습니다. SAT 시험을 응시조차 할 수 없는 경우가 있는가 하면 프레딕션 대비 IB 점수가 너무 낮게 나오거나 오히려 반대로 상향 평준화되는 현상까지 벌어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현재 시점에서는 특정한 점수를 가지고 대학 합격 여부를 점치기가 매우 어려운 상황입니다. 2023학년도 제1국민 특례를 준비하는 학생이라면 다음의 네 가지 중에 하나의 사례에 속할 것입니다. 그러나 모두 공통되는 고민이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바로 서류와 지필을 몇 개로 조화를 맞출 것인가 하는 부분일 것인데요. 특히 내년에 서류 전형 대학이 늘어나는 것에 따라서 지금부터 무엇을 어떻게 준비해야 되는지 고민하는 분들의 연락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부터 서류 전형에 관련한 의문점을 해소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서류 전형에서 대학에서 가장 기본적으로 생각하는 점수는 어떤 것일까요? 당연히 고교 생활을 얼마나 충실하게 보냈는지 확인할 수 있는 내신, GPA 등이 그 기준이 될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다음에 생각하셔야 되는 것은 표준화 학력 점수입니다. 우리에게 대학 수학 능력 시험이 있다면 SAT, IB, AP와 같은 대학 수학 능력을 평가하는 공부할 수 있는 역량을 평가하는 테스트가 그 다음에 이를 것입니다. 그리고 공인어학 성적인데요. 이는 영어뿐 아니라 제2외국어 성적을 가지고 있다면 전공을 선택할 때 생각해 볼 수 있는 요소일 것입니다. 마지막으로는 기타 증빙 서류가 될 수 있을 텐데요. 중요도는 사실 위로 갈수록 더 높다라고 생각하시는 것이 맞습니다. 간혹 가다가 특례 서류 전형은 학생부 전형과는 다르다라고 말씀하시는 분을 만날 때가 있는데요. 사실 이제는 더 이상 그런 말이 통하지 않습니다. 입학 사정과는 동일인이기 때문입니다. 대학은 공통적인 평가 요소를 통해 공정하게 학생을 선발해야 합니다. 따라서 다음에 제시된 네 가지 항목이 모두 평가 요소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 학업 역량, 전공 적합성, 발전 가능성, 그리고 인성입니다. 특정 학과 진학을 목표로 9학년, 10학년 때부터 준비한 학생에게 당연히 유리할 수밖에 없는 전형이라는 말입니다. SAT와 IB가 고득점이다. 당연히 유리할 수밖에 없겠죠. 그러나 방향이 중요합니다. 학업 역량은 네 가지 평가 요소 중에 단지 하나일 뿐이기 때문입니다. 자,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하나의 영역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학업 역량이랑 구체적으로 무엇을 어떻게 평가하는 것일까요? 먼저 학업 역량은 기초 수학 능력을 평가하는 것입니다. 학업 성취도는 물론 표준 점수, 석차, 그리고 다른 과목과의 비교도 충분히 평가 요소가 될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학업에 임하는 태도, 그리고 학업 의지 등도 여기에 속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학습하는 과정에서 얼마나 탐구 활동을 했는지도 여기에 해당되는 영역입니다. 결국 학업 역량은 전공 적합성과 발전 가능성과 연계해서 평가되는 매우 중요한 요소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보시면 아시겠지만 학업 역량이란 것은 단순히 점수만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전체 성적뿐 아니라 타 과목과의 차이는 얼마나 나타나는가, 주요 과목 성적이 두드러지는가, 성적이 전반적으로 상승세인지 하락세인지, 희망 전공 과목을 이수했는지, 전공 관련해서 도전 과제를 성취한 적이 있는지, 학업을 하는데 필요한 기본적인 국어, 영어, 수학 실력 등은 어떠한지, 그러한 요소들을 종합적으로 평가합니다.
또한 평가하는 학생들이 어떤 수준인지, 성취도가 어떠한지, 표준 편차와 평균이 어떠한지도 당연히 평가 요소가 됩니다. 다음은 전공 적합성인데요. 이는 사실 고교 과정에서 이수할 과목을 선택할 때 최우선적으로 고려해야 되는 요소입니다. 해당 과목을 전공하기 위해서 관련 교과목을 얼마나 많이 이수했는지가 중요한 평가 기준이 되기 때문입니다. 전공 관련 교과를 이수하고 성취도는 어떠한지, 전공에 대한 관심과 이해가 어느 정도인지, 전공에 대한 관련 경험이나 활동은 얼마나 있는지, 이런 요소들이 평가 기준이 됩니다. 예를 들어서 경영학과를 지원하는데 수학 과목이 상대적으로 약하다면 불리할 수밖에 없습니다. 연대 고대를 포함해 상위권 영문과에 최초합을 한 학생의 경우는 중학교 3학년 때부터 이미 전공 심화에 대한 계획을 세워놓았습니다. SAT 시험을 준비하고 학교 영어 경시대에 나가고 각종 동아리 활동을 통해서 영문학과에 걸맞은 인재가 되기 위해서 노력했던 것입니다. 이런 학생이 더 유리할 수밖에 없는 것은 당연한 일이죠. 전공 적합성의 세부 평가 항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경제학과를 지원하는 학생이라면 수학이나 경제 과목을 얼마나 이수했는지가 평가 대상이 됩니다. 또한 시험을 치른 총 인원이나 표준 편차, 평균 등을 합산해서 종합적으로 평가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또한 전공에 대한 세부 이해도 매우 중요합니다. 경영학과 경제학의 차이는 무엇인지, 영어 영문학과에 진학해서 실제로 어떤 교과목을 이수하는지 이러한 정보들을 학생이 명확하게 인지하고 있어야 유리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또한 자신의 경험을 전공과 연관시켜 생각할 수 있는 능력 역시 대학이 필요로 하는 능력입니다. 가장 중요한 항목이다 보니 이렇게 여러 개에 나눠서 설명하게 되는데요. 교과 활동, 창의적 체험, 그리고 관련된 분야의 적절한 수준의 독서, 이 역시 평가 기준이 됩니다. 즉, 세부 과제를 한 능력과 그리고 심화 탐구 과제, 자율학습 봉사활동, 동아리, 진로 탐구 과정도 역시 전공과 무조건 연관되어 있어야 됩니다. 또한 관련된 활동을 하기가 어려운 학생이라면 독서 경험을 많이 쌓아두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이만큼 전공 적합성은 과를 결정할 때 가장 중요한 요소라고 꼭 생각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다음 평가 요소는 발전 가능성입니다. 고등학교 1학년 때부터 3학년 때까지, 10학년 때부터 12학년 때까지 고르게 높은 성적을 보이는 학생은 당연히 앞으로도 이러한 성적을 계속 유지할 거라는 확신을 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만약 그렇지 않더라도 현재보다 더 높은 단계로 향상될 가능성이 있느냐의 여부도 하나의 중요한 평가 요소입니다. 스스로 목표를 설정하여 수립할 수 있는 그런 경향, 자기 주도적으로 학습을 해나가는 경험이나 협동 능력과 리더십 같은 것도 대학에서 관련 전공을 이수할 때 높이 평가할 수 있는 장점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발전 가능성의 세부 항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되도록이면 많은 교내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관련 교과와 연관이 있는 활동은 조금이라도 많이 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독서를 통해서 다양한 분야의 지식을 쌓은 것도 긍정적인 요소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학업에서 어려움에 부딪혔을 때 해결할 수 있는 능력, 자신의 경험을 외연으로 확장하는 능력, 주어진 환경을 충분히 극복할 수 있는 그러한 재능 역시 발전 가능성에 포함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마지막 항목은 인성입니다. 물론 인성은 다른 요소에 비해서 객관적으로 평가하기가 약간 어려운 영역입니다. 하지만 이 역시 구체적인 평가 지표가 존재합니다. 바람직한 공동체 생활을 위한 역량을 평가하는 요소가 개별적으로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먼저 협업 능력, 협동 능력과 나눔과 배려, 그리고 의사소통 능력, 또한 도덕성과 정의로운 태도, 그리고 성실성, 이 모든 것들이 인성을 나타내는 지표가 될 수가 있습니다. 결국 공동체의 일원으로서 얼마나 바람직하게 행동하는지 그 양식 역시 평가 기준에 들어간다는 것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인성은 다음과 같은 세부 질문을 통해서 평가할 수 있는데요. 자발적인 협력을 통해서 공동의 프로젝트를 완수한 경험이 있는지 여부, 협력이 어려운 상황에서 구성원들을 설득한 경험, 공동체의 다른 구성원으로부터 어떤 평가를 받고 있는지의 여부, 단체 활동에서 타인의 의견을 얼마나 존중하고 있는지, 의사소통 능력은 얼마나 뛰어난지, 자신의 의견을 효과적으로 공동체에게 전달할 수 있는지도 중요한 요소입니다. 또한 열린 사고 방식으로 여러 가지 다양한 환경을 수용할 수 있는 능력 역시 인성에 포함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결론을 내려보겠습니다. 학업 역량이나 전공 적합성처럼 비교적 객관적인 수치가 가능한 영역과 발전 가능성과 인성과 같은 주관적인 항목도 모두 공통적인 평가 요소입니다. 이러한 평가 요소와 질문들을 근거로 학생부와 생기부 대체 서식, 활동 내역 등을 살펴보고 최종적으로 자기소개서와의 연계성을 묻는 경우입니다. 교과 활동과 그 외 교내 활동, 성취도와 노력한 점, 그리고 성장과 잠재력의 가능성이 얼마나 있는지 모든 요소를 종합적으로 판단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내신 점수 그리고 몇 등급 이런 내용으로는 합격 여부를 가늠할 수 없다는 그런 말씀을 다시 명확하게 강조해서 알려드리는 바입니다. 그렇다면 학생부 종합전형의 이 네 요소가 재외국민평가 전형에도 들어가는지를 구체적인 학교의 입시 요강을 통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연세대학교입니다. 앞서 설명한 네 가지 영역이 평가 기준이라고 명확하게 명시되어 있습니다. 또한 표준화 학력평가 점수뿐 아니라 해당 학교의 프로파일 제출도 권장하고 있는데요. 이는 학생의 학교 수준과 성취도, 진학 현황 등을 두루 평가해서 반영하겠다는 뜻으로 보입니다. 즉, 단순 점수뿐 아니라 상대적인 점수를 통해서 학생의 실제 역량을 평가하겠다는 것으로 읽힐 수 있습니다. 다음은 고려대학교와 성균관대학교입니다. 연세대학교처럼 명확하게 평가 요소를 써놓진 않았지만 결국 교내 성적과 표준화 점수, 즉 대입을 평가할 수 있는 수학 능력을 묻는 테스트를 넣는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이는 성균관대학교 요강에 있는 대입시험이라고 하는 용어에서 키워드를 찾을 수 있는데요. SAT와 AP, IB와 같은 대학 수학 능력을 평가하는 시험이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한다고 추측할 수 있을 것입니다. 다음은 올해 처음으로 100% 서류 전형으로 변경된 한양대학교입니다. 역시 고교 교육 과정을 충실하게 이수하고 대학에 와서 충분하게 학업 역량을 펼칠 수 있는지를 우선적으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특히 자기소개서를 2단계에서 받았다는 사실이 인상 깊은데요. 이는 활동 내역을 확인하는 수준, 그리고 계열 적합성을 평가하는 도구로 자기소개서를 쓰겠다는 분명한 지침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따라서 자기소개서가 전체 영역을 뒤집을 수 있는 변수가 될 수 없다는 사실도 역시 판단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중앙대인데요. 중앙대는 사실 가장 많은 평가 요소를 말해주고 있는 학교입니다. 학업 역량, 탐구 역량, 학업 적응 능력, 의사소통 능력, 공동체 의식, 이 요소를 합친 펜타곤 모양으로 이렇게 학생 평가 기준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중앙대 역시 표준화 학력 점수가 가장 중요한 요인이라고 보셔야 합니다. 특히 과별로 모집하는 학교인 만큼 전공 적합성을 중시하지 않는다면 아무리 다른 성적이 좋아도 합격하기 어려울 수 있는 학교라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내년에 서류평가로 전환되는 이화여대와 한국외국어대학교를 어떤 식으로 준비해야 될까요? 역시 다른 학교의 전략과 다르지 않습니다. 기본적인 학업 역량과 표준화 학력평가 점수가 기준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서류 전형의 폭이 조금 더 넓어진 만큼 점수가 그렇게 좋지 않더라고 하더라도 특정 분야의 두각을 나타내거나 발전 가능성이 있다면 얼마든지 도전해 볼 수 있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현재 가장 먼저 해야 되는 일은 무엇일까요? 우선 전공을 결정하셔야 됩니다. 아직 고르지 못하셨다면 입시 요강을 살펴보셔야 됩니다. 또한 각 학과 홈페이지에 접속하셔서 이수 교과목이 무엇인지를 꼼꼼하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전공 적합성은 유사한 교과 성적이 있을 때 유리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전체 점수가 낮아도 특정 교과의 점수가 두드러지면 충분히 도전할 수 있습니다. 또한 표준학력 시험을 통해서 학업 역량을 증명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이라도 전공 연계 과목이나 활동, 독서 등을 늘리는 것도 하나의 대안이 될 수 있습니다. 만약 성적이 우수하지 않은데 토플 하나만으로 반전을 만들고 싶으시다면 각 시험의 성격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SAT나 IB가 학업 능력 평가라면 토플은 어학 능력 평가입니다. 현재의 학업 성적과 이수 교과목이 관련 학과의 학생을 선발하는 입학사정관의 눈에 들 수 있는지 그것을 고려해 보시기 바랍니다. 한편 국내고 편입생은 내신 성적을 받기가 상당히 어려운 편입니다. 학종으로 대학을 가는 학생들과 경쟁을 하기 때문인데요. 이 경우에도 사실 몇 등급이면은 합격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절대적인 법칙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다만 방향의 문제입니다. 내신 성적만으로 도전할 수 있는 학교가 있다 없다가 아니라 현재의 내신 성적이 어떠한 전공과 연계되어 있는지를 생각하시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또한 문과의 경우는 국어, 영어, 이과의 경우는 수학, 영어 성적 관리를 충실하게 해 주십시오. 이는 지필시험 범위와도 일치하기 때문에 지필시험과 서류 준비를 같이 하는 시너지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최종적으로 인서울 지필에서 최초합을 이끌어내고 서류 전형에서도 좋은 성적을 거둘 수 있도록 시간 관리에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가장 많이 듣는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공인 어학 점수, 그 중에서도 토플이 서류 전형의 필수 요소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은 토플은 어학 능력 평가입니다. 있으면 좋고 없다고 하더라도 다른 대안이 충분히 있는 학생들은 얼마든지 토플 없이도 합격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네 가지 평가 기준을 다시 한번 생각해 주십시오. 학업 역량, 전공 적합성, 발전 가능성, 인성입니다. 토플이 과연 이 영역 중에서 어느 부분에서 점수를 줄 수 있을까요? 대학에서는 학생의 고교생활 전체를 평가해야 형평성에 맞습니다. 특히 토익 시험의 경우 공식적으로 넣을 수 있는 옵션에 표시한 대학교 자체가 거의 없다는 사실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가장 경계하셔야 하는 것이 주변 사람들의 사례인데요. 재외국민 전형은 워낙에 인원이 적다 보니 몇 가지 케이스로 일반화하기가 가장 쉽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더욱 말씀드린 여러 요소들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시는 것이 제일 중요하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서류 전형을 몇 개를 지원하고 지필 전형을 몇 개를 지원할지 가늠을 하실 수 있겠지요. 그것은 어디까지나 학생 본인의 상황과 연관되어 있습니다. 네, 오랜 시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일단 서류와 입시 전형에 대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